바랍니다. 예, 박원석입니다. 우리 5분 전문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이영 교수님한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증세 필요성 말씀하시면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그리고 기업의 사회부담료 부담 확대, 거기에 이제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고, 그 뒤로 이제 뭐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최고세율 인상은 아시겠지만은 뭐 저는 필요하고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수 효과가 미미하고, 그리고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확대도 필요하죠. 근데 아마 이제 배분 구조, 지금은 개인과 기업 1대1로 배분하고 있는데 이 배분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보다 우선돼야 될 건 이제 사각지대 해소고, 사각지대 해소는 당연히 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증세는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우리 윤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세력이 있고 돈이 고여있는 쪽에서 증세를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상해보험 얘기도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만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원상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될 증세 우선순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이미 자료에 적은 대로 먼저 그 전체적으로 형평성 부분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실제로는 지금 이제 자료 앞에 나와 있는 데가 굉장히 법인세가 높은 나라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법인세가 제일 높은 나라가 실제로 미국,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실제로 우리랑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뭐 홍콩, 싱가포르, 뭐 조그만 유럽 국가 이런 데들은 우리보다도 지금 현재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만큼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의 경우나 일본의 경우도 지금 낮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본이득세 먼저 도입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본이득세 증권에 대해서 도입하게 되면 배당과 자본에서 배당을 안 하는 이쪽도 조금 해소가 되고요. 세수도 조금 더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 정도 저는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법인세 인하 당시에 법인세 감세 효과를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린다. 근데 지난 5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특히 재벌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거나 고용을 늘렸더니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사회보험은 한 200조 이상 늘었거든요. 재벌 대기업이. 뿐만 아니라 잘 안 알려져 있지만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보유와 그 공시총액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15조 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이 법인세 감면으로 늘어난 이 자금을 기업저축에 활용하고 그걸로 땅 사서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종부세 감면까지 있었죠.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세제 여러 가지 측면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 작년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득세제 내의 수직적 형평성은 상당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비과세 감면도 많이 줄이고, 물론 이제 작년에 정부가 냈던 원안에 비해서 후퇴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세제 간의 형평성 문제고, 이 개인 소득과 기업 소득 간의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그 국세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높다고 하시지만은 그건 앞서 여러 그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기업 소득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효세율 비교를 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어서 저는 이게 감세를 할 때 전제 조건, 법인세를 감해주면 이런 경쟁력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 재벌 대기업의 현금 주거과 마찬가지 효과만 내고 우리 투자나 고용이 늘거나 이런 효과가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법인세 감세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이 세제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맞느냐, 이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래도 상당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세를 낮췄을 때 상당히 좀 투자나 고용이 늘어날 걸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법인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에 실제로 보면 법인세 인상하자는 것까지를 실제로 적시를 했다는 거에서는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찬성하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배상금 부원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제 증세 필요성을 질문을 하셨더니 세율을 올리는 방식의 증세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경제를 살려서 자연스럽게 세수 확대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이죠. 정부 중기재정 전망을 보니까 우리 배 부원장님께서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률을 달성할 수
기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부 중기재정 전망에 보면은 향후 5년 동안의 세수 증가 규모를 한 56조 원 정도 보더라고요. 근데 그 법정 의무 지출, 복지 지출 증가율은 그거 상회예요. 한 61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봉급 다 동결하고 새로운 복지 서비스 하나도 안 늘리고 현재의 그 세제와 세율 구조를 가져갔을 때 법정 의무 지출에도 못 미치는 세수 증대밖에는 달성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내놓은 이 재정 전망으로 봐도 이 증세의 필요성이 확인이 되는데 그 어떤 그 근거에 기초해서 이후에 증세가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그 증세는 한 번에 그 올려서 뭐 단순히 한 해, 두 해 그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기대를 가져본다는 건 장점이 있지만 그 증세가 몰고 오는 우리나라의 뭐 투자 매력도로 할지 경제로 오히려 옥죄는 효과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중기재정 전망이 낙관적으로 봤다는 건 세수 전망을 좀 크게 봤다는 부분이 낙관적으로 봤다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목표 3으로 재정 적자를 갖고 가는 걸 적게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 적자 폭이 어느 정도 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일정 부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지만 그걸 굳이 지금 한 해, 두 해를 위해서 세율을 높이는 방식보다도 세수 기반을 넓히거나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써야만 그걸 중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대라도 해보지 세율을 높이는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그 어려움을 크게 갖고 올 수도 있다는 걱정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제가 김유철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 간단한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배값 인상 논란이 많은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 부총리께서 계속 증세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이제 개별 소비세 세목이 신설되는데 이 개별 서비스 세목 신설에 대해서 이견이 많으니까 외부 불경제 치유 효과가 국세로 했을 때 크다. 지방세로는 안 된다. 이런 증세가 아니다. 증세다. 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건 당연히 세금이 늘어나는 거고 증세고 그다음에 외부 불경제 치유 효과 측면에서 국세로 하든 그다음 지방세로 하든 그것이 그 세수 규모 이외에 그 국세든 지방세든 그게 차이를 만들 수가 어떤 논리로 그게 차이를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성호 의원님,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의장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